1914년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에게 큰 호재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관심이 유럽에 집중되면서 동아시아에 힘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재빨리 간파한 일본은 먼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열강들은 일본이 유럽에서 싸워주기를 바랬지만 일본은 유럽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와 만주에만 관심이 있었죠. 일본은 칭다오의 독일 요새를 공격하고 대총통 위안스카이에게 산둥반도의 각종 이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에 넘기라는 21개조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은 일본의 팽창을 원하지 않았지만 일본을 저지할 여력이 없었고 결국 위안스카이 정권은 21개조 요구를 허락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산업특수까지 누리게 되는데 전쟁으로 유럽이 아시아에 수출하던 면직물을 수출할 수 없게 되자 일본산 면직물이 대체 상품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제철업, 조선업, 해운업 등이 비슷한 이유로 호황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도시 노동자의 수도 급증하면서 일본은 절정의 호황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파리에 모여 강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일본 역시 전권 대사를 파견하였고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5대 승전국에 포함되었죠. 파리 강화회의를 통하여 일본은 독일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도 이북의 독일령 섬들 또한 획득하였습니다. 비록 1921년 워싱턴 회의를 통하여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해야 했지만 이 회의를 통하여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이 주도하는 질서가 형성되며 일본은 열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재건되면서 전쟁 특수가 사라진 일본이 거꾸로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경기를 등에 업고 올랐던 물가는 떨어질 줄 몰랐고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의식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은 정치 참여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1923년 간토 대지진으로 인하여 도쿄 주변의 공업지역이 파괴되면서 타격을 받은 후 결정적으로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일본 경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무역 의존도는 30%에 달하였고 그중 상당 부분을 미국이 수입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임금이 줄고 실업자가 생기면서 노동쟁이가 도처에서 발생하는데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점차 정부가 아닌 군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 군부는 전쟁만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외치며 무능한 내각을 교체하고 군대를 중심으로 위기를 타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정서 속에서 일본군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중국을 침략한 것이었고 곧 만주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였죠. 그리고 자국으로 도망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만주국을 세우고 이곳을 중국 대륙 진출의 교두보로 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구 열강이 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33년 일본이 산해관을 점령하고 화북으로 진출하자 국제연맹은 만주국 승인을 무효화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는데 회의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일본 대표는 이 결의를 따를 수 없다며 퇴장하였고 그해 3월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며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게 됩니다. 한편 국내의 만주 점령의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만주를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 불황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따라서 신뢰를 잃은 정부 대신 국민들은 군부에 기대를 걸었고 일본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전쟁을 반대할 수 없는 전체주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죠. 이때 군부 독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군 장교 10여 명이 수상 이누카이 스요시를 살해한 5.15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정당 정치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다시 군사정권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1937년 루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북경과 천진, 상해와 남경을 차례로 공격하였는데 전선이 강남까지 이어지게 되자 일본의 국력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죠. 따라서 일본의 병참기지였던 조선에 대한 착취는 한층 심해졌고 간도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이 이어졌으며 중국 역시 항복하지 않고 수도를 옮기며 계속 저항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점령한 땅은 도시 일부와 철도뿐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이에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끝까지 야욕을 벌이지 않았는데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 정세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경고하며 철강 및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으며 메이지 텐노 이후 유지해왔던 미국, 영국과의 우호 관계를 단절하고 적대 관계로 돌아서게 되지요. 아울러 그에 따라 이듬해의 진주만 기습이 결정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침략 전쟁의 확대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 잇따랐고 여성들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선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1945년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 쪽으로 기울었는데 결정적으로 그해 8월 6일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히로시마에 무게 4톤짜리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14만 명이 사망하면서 사실상 승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을 거부하자 8월 9일 이번에는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던 나가사키에 또 한 번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이번에는 7만 명이 사망하였죠. 이에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일본에는 연합군의 군정이 시작되었고 총사령관은 미국의 메가더가 임명되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쇼와 덴노를 전범으로 재판정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메가더는 덴노를 앞세워 일본을 간접 통치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덴노 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1946년 도쿄에서 A급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고 25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전 수상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7명이 처형되었죠. 참고로 B급과 C급 재판은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하여 평화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 일본은 군대를 갖지 않으며 전쟁을 포기해야 했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듬해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힘을 얻게 되자 일본 내에서 미국의 평화정책은 수정되었습니다.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고 공산주의자들은 축출되었으며 군수공장을 다시 돌리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대비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렇게 미국과 소련의 냉전은 일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선사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총알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참여했던 나라들과의 화해가 필요했는데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에게 길을 열어주었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군의 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이자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죠. 193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공황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휩쓸어버리며 지구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식민지가 있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들을 쥐어짜며 버틸 수 있었지만 후발주자였던 독일과 일본은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지요. 그런 이유로 발생한 전쟁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유럽 및 전 세계를 이끄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반성의 반성을 거듭하며 세계인들을 향해 자신들은 전쟁의 의사가 없음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죠. 반면 현재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정도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기 부양책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의 일부 우익 인사들은 계속해서 평화헌법 구조의 수정을 통하여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시도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일본에게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